같은 거 하나 줄까? 형 필요하지 않아? 앞접시랑 젓가락 같은 거 줄게. 응. 들어오고는 까고 있어. 응. 나 얘 바쁜데 내가. 여기도 숟가락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들리신다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빠지나? 아니. 또 멀리서 친구가 와가지고 동생이 와서 치킨을 먹으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랑 뭐 그런 것들 있으면은 상담 많이 주시고요.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RFC 지점 KB 손해보험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조민균 RFC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동생을 오라고 한 이유는 뭐 제가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온 김에 밥 한번 먹으면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뭐 급작스럽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얘기할지는 다 얘기는 해놨어요. 오늘은 이제 청년 대출, 뭐 사업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전세자금 대출, 뭐 보증금 대출 이런 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조건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험 관련해 갖고 문의들 뭐 운전면허, 뭐 운전자 보험, 뭐 실비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저희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 동생이 대답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도 뭐 부동산 관련 뭐 상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말씀 주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답변 드릴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일단 먹으면서 좀 얘기할게요. 저희 좀 준비 좀 하고.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시험이 네네. 며칠 안 남은 시점이었고 27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여갖고 아마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이고 네네. 뭐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영상은 올라가니까 또 네.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네. 먹으면서 하죠.
먹고 하나 산다. 먹고 일단은 하시는 일이 뭐 주로 먹으면서 네. 하시는 일이 뭐 보험 관련해서 하시는 건데 주 업무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제가 앞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KB 손해보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 이제 상품을 다루는 거는 손해보험에 관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생명, 화재, 배상보험, 자동차, 운전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RFC라는 지점 자체가 젊은 층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젊은 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님들이 저희를 봤을 때 가장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너무 젊어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다르게 별로 안 있다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만두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고정관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빼고는 사실은 힘든 건 없고 제가 이렇게 보험 설계를 해드리면서 보람찬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힘든 건 많이 없어요. 네. 뭐 중개사랑 똑같네요. 저도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네네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알겠어요. 평소처럼 해. 네. 이제 어린데 중개사를 하다 보면은 좀 무시하는 사람이랑 음. 뭐 아니면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좀 아무래도 중개업이 네. 우리 이미지 그 사람들 이미지에는 이제 복덕방 이미지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아하하.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 근데 그것도 보험에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어딜 이제 개척 영업이나 무엇을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조금 어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딱 외모상 이렇게 보거나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 보면은 오랫동안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깨려고 이제 진심으로 조금 다가가는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근데 확실히 나이가 어려서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솔직히 이렇게 보험 일이라는 거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보험 일을 시작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솔직히 이 젊은 피 가지고 솔직히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많고 나중에 돼가지고 30살, 40살 때 이렇게 만약에 보험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가 더 힘들 것 같은 것도 있지 당연히 솔직하게. 야 근데 이거 맛있다. 음. 뭐 버릴 것도 하나 갖고 와야겠다. 대구에서는 이게 없어가지고. 근데 맛있긴 맛있다. 이 친구가 대구 사는 친구예요. 네. 너무 멀리서 줘. 일이 있어서 왔긴 왔는데 이렇게 진짜 방송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겸사겸사.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부터 대출 관련한 컨텐츠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제 은행 지점장들이랑 저는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어설프게 아는 것들은 제가 좀 안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괜히 내가 어설프게 나와요라고 해갖고 했는데 안 뭐가 삐끄덕거려갖고 안 나와버리면은 그 화살이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냥 저는 그냥 지점장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분이랑 상담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전문가를 초빙을 해갖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때마침 또
지금 그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청년의 범위까지는 이제 그게 되게 애매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보통 한 30살까지. 왜냐하면은 30살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까지 뭐 대기업까지도 충분히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청년 임대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들어가지고 새롭게 들었고, 그거를 조금 뭐 추천해드리는 그런 고객님들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보다는 기준점보다는 어떻게 해서 대출이 나오고 어떤 거를 좀 주력으로 많이 보는지, 그런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진짜 말은 잘해줄 수 있지 그거는. 왜냐면은 형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출이 들어가는지 하고 어떤 이제 심사를 통하는지 그치. 그거는 모르니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전세자금이나 뭐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들. 지금 뭐 청년 계층 쪽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낮아야 되고, 일단은 당연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내가 대구에서 산다 했는데 대구에서 그대로 취업을 하면은 사실은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충분한데, 만약에 대구에서 뭐 경기도 아니면은 서울 쪽으로 갔을 때 그 회사에서 뭐 기숙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정책이 청년 전세 임대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원래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고 1억까지 올랐단 말이야. 형이 이제 부동산 하니까 전세자금이 이제 1억까지면은 일단은 대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웬만한 건 다 조금 들어가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내가 알기로는 한 1.5%. 되게 싸네. 청년들한테만 근데 그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돼야지 이제 좀 심사가 들어가기 편하지 야, 요즘은. 그러면은 1억 받으면은 1.5라고만 쳐보자. 1.5라고만 치면은 1년에 150인가? 1년에 150이고. 그냥 한 달에 해가지고 한 근서 10만 원 또? 그러면 9만 11로 원. 나누면은 11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12만 원 정도. 이자는. 근데 이게 사례가 있는 게, 내 친구가 이번에 이제 청년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에서 조금 중개를 해주려고 일부러 여기는 된다 저기는 된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다 탈락이 됐어. 왜? 몰라. 그러니까 원래 형이 소개시켜줬던 곳은 심사가 이제 승인은 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다른 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사가 탈락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픈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 부결이 나는 게 음,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아? 뭐 신용 등급이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담보를 잡는 물건의 매물에 뭐 가액이나 이런 그치, 거.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가액이라든지 뭐 저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압이라든지 기타 등기부 사항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내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문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친구가 이번에 빌리려 했던 이제 심사를 넣었던 게, 솔직히 걔가 이제 충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은행 쪽에서도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깨끗해. 깨끗한데 얘도 지금 신용등급이라 그런 거는 지금 뭐 신용등급 2등급인가 나왔단 말이야 얘가. 이등급이면 좋네. 2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3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거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애매했긴 애매했는데, 다른 데서는 났는데 요 두 군데서는 부결이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게 무조건 된다는 건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뭐 심사를 넣더라도 무조건 된다는 것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예상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솔직하게.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2, 3만 한 두 달 밀려졌지. 그러면은 그 네가 말한 그 대출의 심사 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좋고 음.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된다. 음. 뭐 조건은 뭐 신용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이고 뭐 음. 그 몇 등급이 되려면은 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음. 아니야. 카드 거래가 있어야 음. 된다든지 뭐 그런 조건들은 어떻게 돼? 일단 일단 처음으로 그 대출을 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출 음. 절차 음. 그런 그거부터 일단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까다로운 거는 없는데 음. 일단은 심사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졸업하기 전 이제 취업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음. 그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처음에 중소기업 쪽으로 어, 취업을 한 다음에 기본 3개월 무조건 왜냐하면 3개월은 돼야지 어느 정도 평균 급여나 그런 것들이 측정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기본 3개월이고 신용카드 거래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거를 미납 안 하고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일단은 신용거래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승인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도 조금 더 오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무조건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보는 것 차이가 좀 확실히 다르니까 왜냐하면 통장으로 받는 거는 사실은 그냥 옛날에 솔직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 불법적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던 것도 있는데 4대 보험은 사실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잖아 정식적으로 그치? 그래서 확실한 직장이 잡혀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은행사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네이버에다가 쳐보면은 천연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치면은 그거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은행사들이 취급하는 은행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기업은행 그 다음에 KB 국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좀 하나은행인가 그죠 하나은행.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만 이제 심사가 되니까 그러면 걔네들도 음, 그 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 건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내가 심사팀이 아니다 보니까 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은행마다 조금 다른 게 내가 만약에 심사팀이라고 했을 때 1이랑 2를 놔뒀을 때 똑같은 조건인데 사실은 얘는 내주고 얘는 안 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나도 정부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부 운영으로 해서 이제 몇 개 지정 은행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알고 있어도 뭐 정부에서 그거를 뭐 보증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내가 확실하게 뭐 보상가나 내가 은행사 직원이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지 사실은 이제 내가 친구 거 도와주면서 어떤 거 서류를 접수시켰고 그 정도 사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뭐야? 4대 보험 당연히 증명서류 이제 국민건강보험 이제 가입된 거 있어야 되고 3개월 이상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3개월 이상 최근 그다음에 신분증 통장 거래 내역이라 그러면 월급 들어온 내역. 그렇지 그렇지 월급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수습 기간 때 월급이 얼마고 그다음에 수습 기간 뒤에 월급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이제 푸시를 해주는 거지 일부러 직원분한테 이제 은행 가면은 대출 상담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보면 은행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 나는 조금 일부러 내가 옛날에 대출 받았을 때 푸시를 했던 게 내가 수습 기간 때는 얼마를 받지만은 이거 뒤에는 얼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언지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좀 생각이 다르잖아. 그치. 아, 어느 정도 얘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그 그다음에 회사 기본 이제 정보들. 근데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그거 이제 넣으면은 다 나오니까 어디 회사에 지금 돼 있는지. 그러면 뭐 알바들은 받지는 못하겠네. 알바. 사실은 당연하지. 모든 대출에 보면은 알바생이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왜냐면은 알바생은 정직원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알바, 정직원, 뭐 계약직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알바생이라고 하면은 형이 보더라도 솔직하게 자기 여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일단 고정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근데 정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고 그 계약직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르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기준점은 있긴 있는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한 번씩은 내랑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이 사람 나고 왜 나는 안 나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한 번씩은 조금 뭐 불편할 때도 있긴 한데 또 불편 느끼기도 하냐지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음. 나도 그게 궁금한데 내 신용도가 음. 몇 등급인지 이제 음.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뭐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음. 신용 등급 조회 보면은 그게 뭐 대출 받으려고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신용 등급이 그 조회만으로도 떨어진다. 음. 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음. 근데 네가 이제 음.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나마 조금 이게 1억을 뽑아보면은 음. 어떤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조회를 했고 아니면 개인이 조회를 했고 뜬단 말이야 보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는 어플 이름 말이 되죠? 말해. 토스 쓰고 있는데 음. 거기 보면 신용등급이라고 있어 따로. 음. 거기서 하긴 하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내 카드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뭐 미납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하긴 하는데 개인이 개인 거를 그냥 궁금해가지고 하는 거랑 보면은 대출 회사에서 조회를 하는 거랑 그게 다르지. 느낌 자체가. 형이 그치. 서류를 봤는데 대출 회사에서 다 조회한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개인이 그냥 이렇게 조회한 거랑 다르잖아. 그치. 토스에서 보는 거는 사실은 대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개인이 이제 어떤 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1억이 다 뜬다 보면. 그냥 그 다음에 그거하고 예전에는 나이스 지킴이 이거 썼었는데 난 솔직히 불편하더라. 나이스는 나이스는 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솔직히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막 휴대폰 인증받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토스는 항상 쓰니까 내가. 토스를 한번 해봐야겠네. 음. 내가 전에 이제 사업자 대출 받을 일이 음. 한 번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신용 보증 기금 자금을 받았거든. 그때 내가 3등급이었나? 나왔었어. 그래갖고 그쪽에서도 저 되게 사회 초년생이신데 신용 관리 잘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면 내가 어차피 지금 토스 쓰고 있으니까 봐줄게. 그래. 형이 봐도 좀 많이 편할걸?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잠시만 내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살짝만 가릴게요. 뭐 이거는 좀 보여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잠시만. 여기 보면은 내가 이번 달 보면은요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 그 다음에 남은 대출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과거 이력 내역 신용 등급 뭐 조회 내역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나는 이게 제일 편하지.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맞춤 대출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떠주니까. 네 지금 신용 등급은 몇 등급 나온지도 나오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위험 왜 위험한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한눈에 나오니까 솔직히 나야 고맙지. 이제 근데 신용 관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걸로 떨어질 수가 있는지 또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뜨리긴 쉬운데 또 올리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막상 또 필요할 때는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 신용 등급이 걸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뭐 나는 대출 받을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도 관리는 해야겠더라고. 나도 뭐 예전에도 나도 정말 나는 뭐 대출 받을 일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당연하지. 근데 그때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곤란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대출할 때 보면은 휴대폰 미납까지 다 해버리니까
솔직히 휴대폰 미납이야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 신경 안 썼던 데도 있고 신경 쓰던 기업에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휴대폰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미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니까 진짜 요즘에는 신용등급이 거의 그냥 내 인생의 절반 수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를 받는 거고. 어. 근데 개인이 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내가 봐도. 아니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어떤 기준에서 내려가고. 그래 기준 내려가는 기준이야 뭐 연체하면 당연히 내려가는 그렇지. 건데 어떤 기준에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다가 미납 때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또 요즘에 단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가잖아. 그것도 다 올라간다. 아 그래? 다 올라간다. 5년 동안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단기 연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단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음. 네, 절대 아니다. 똑같이 다 올라간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냥 장기 연체랑 단기 연체랑 그것도 시선 차이 진짜. 단기간 동안 그냥 한 2, 3일 정도 연체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월급이 뭐 늦게 들어와서 그거랑 장기간 뭐 한두 달 이렇게 연체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것도 당연히 신사에 당연히 반영은 되는 거고. 어. 뭐뭐 얘기했지? 대출 그다음에 신용등급 신용등급 할인한 거 어디 예상하는 게 조금 그나마 괜찮은지. 그건 뭐 내 기준이니까 일단은. 아 그리고 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음, 뭐 4대 보험 있고 음, 뭐 신용등급 너무 떨어 보고. 음. 뭐 한 몇 등급까지 나오나? 솔직히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7등급부터는 그냥 기본이라고 하잖아. 예, 이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 7등급에서 받는 거랑 2등급, 3등급에서 받는 거랑 이자율이 너무 틀려가지고 일단은 7등급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소득 증빙이 잘 되지 사실은. 음, 아, 나 근데 전세 대출이 진짜 웃긴 게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운용자금 음, 대출이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지 운용자금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내가 받아갖고 음, 쓰는 음, 거니까 음, 그 돈을 나중에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때는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다고 봐. 음, 근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금이잖아. 그렇지. 보증금 쪽으로 전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음, 근데 그거를 내가 운용할 일도 없고 운용할 음, 수도 없고 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면 이제 전세금 가지고 음, 그걸로 이제 뭐 채권을 따로 잡을 설정할 수 음, 없다. 음, 뭐 다르게 운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음, 뭐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거는 은행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음.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보더라고. 뭐 직장이라든지 아, 신용 등급이라든지. 일단은 나도 뭐 전세자금 대출 빌리려고도 한번 해봤었었고 뭐 매매자금 이렇게 대출 빌리려고도 해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돈을 빌리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뭐 형 말대로 은행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지.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은행이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그거지. 이자를 받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 근데 얘한테 2천만 원을 형한테 빌려주는 거랑 내한테 빌려주는 거랑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형한테 빌려줬을 때는 이자 10% 내가 빌렸을 때도 10%야. 근데 내가 중간에 그 10%를 안 빌려버려. 그거 안 내게 되는 거지. 음.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형은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못 내. 음. 제대로. 그러면은 회사는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손실률은 있지 당연히.
원금 손실률은 없더라도 운영 손실률은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이나마 더 잘 갚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게 조금 당연하지 않을까? 형이 봐도 이거는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치. 그런 예상을 다 해놓고 빌려주는 건데 조금이나마 신용등급 넣고 당연히 돈 잘 갚고 그런 사람을 조금이나마 더 선호하는 거지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음. 이제 요즘에 솔직히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솔직히 맞지. 사업하려고 그러는 또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음. 내 주변에도 있고. 음. 근데 우리나라에 솔직히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 솔직히 맞지. 다 대출로 하는 건데. 그런 청년 창업 대출 같은 것도 특혜 같은 게 있나? 뭐 조금? 이제 그런 뭐 대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저거 은행에서 말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청년 창업 대출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한 4, 5천만 원 그냥 간단한 쇼핑몰 정도 운영할 정도 그 정도 주는데 솔직히 그게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용보증 아닐까? 그거 말고 그거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선가 내가 알기로는 거기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말을 못 해주겠는 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그치. 거기서 청년 사업 대출이라고 따로 있단 말이야. 청년들이 이제 뭐 창업을 하는 대신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창업으로 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 대출 심사를 할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런 거 다 보면서 솔직히 진짜 까다롭다 그거는. 그렇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PF 같은 느낌 아니야. 그치. 맞지. 약간 PF 같은 느낌이야. 이제 PF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PF 대출을 받아요. 그 PF 대출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현금 플로우 파이낸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가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건물을 다 지으면은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당장 뭐 한 게 없어. 땅만 사는 거야. 땅이 100억인데 건물까지 다 지으려면은 또 추가로 300억이 필요해. 그럼 총 300억이 필요한 거예요. 땅은 있으니까. 그럼 땅이 100억인데 300억을 누가 빌려줘요? 땅 팔아도 300억이 안 나오는데 그치. 100억도 안 나올 텐데 이것저것 다 빼면은. 근데 빌려준단 말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은행에서도 이제 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순이익이 얼마가 남고 뭐 그런 걸 다 보겠죠. 이제 이 사업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청년 사업 대출도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당장 이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하려는 사업이 얼마나 장래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더 커질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걸 보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겠죠.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행은 좀 껴가지고 나오는데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그거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얘는 조금 신기한 게 어떻게 받았냐면은 프랜차이즈로 했는데 단독 프랜차이즈. 단독 프랜차이즈?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원래 가게였단 말이야. 그냥 어디 가게라고는 내가 지금은 조금 말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지금 이제 대구 롯데마트 1층에서 이제 푸드트럭 형식으로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푸드트럭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빌린 애가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독단적이잖아. 딱 봐도 원래 진짜 잘 나가는 가게였는데 그거를 내가 푸드트럭으로 해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 이런 좀 아이디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거래처를 따거나 이랬을 때. 근데 거의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청년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건데 사회 경험을 조금 많이 늘린 다음에 그 청년 뭐 대출을 떠나가지고 사업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30살도 이르고 그렇지. 40살도 이런데 그 사람의 그릇이지 말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잘 생각해서 빌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 대출이라는 게 진짜 이제 여러분들도 학개론을 배우셨겠지만 레버리지 효과라고 있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제 차입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 이제 차이인데 정의 레버리지 효과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내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했던 대로 다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생각했던 대로 올라갔으면은 이 세 사람들 다 성공했지 그냥. 그치?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항상 내 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에 거는 후자는 사실 좀 생각을 안 하게 되기는 하긴 하더라 나도. 그건. 진짜 뭐 하나 꽂히면 시야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꽂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상관에서 이렇게 옆에도 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수익이 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마인드는 좋은데 그 뒤에 혹시라도 터질 위험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자, 지금 네 분 보고 계시는데요.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난 예전에 친구랑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 있어. 야, 넌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뭐 할 거냐?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알바해서 비트코인 살 거야. 내가 그랬어. 아 흥답다 진짜 생각은. 알바해서 비트코인 살 거야. 야,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0만 원어치를 사놨으면은 지금 그게 1,000억이 됐더라고. 와. 안 그래도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몇십 원 할 때인가? 그치?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나에 몇십 원이었지. 일부러 그게 이제 클 줄 모르고 호기심에 이렇게 조금 넣어놨는데 까먹고 나중에 돼가지고 찾았더니 그치. 몇백억이 됐다니 뭐 300억이 됐다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솔직히 많이 보고 그치.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를 또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치. 그때 들어가는 거는 이미 정보가 다 퍼진 상태에서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항목적으로 했던 게 램선회화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던 거잖아. 어떤 거? 램선회화 그게 뭐야? 문서 암호화 거는 거 있다니까. 그게 램선회화? 그게 이제 암호를 풀려고 하면은 1비트코인이 필요해. 보통 이제 요구를 하는 게 1비트코인이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헷갈린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코인에서 2코인, 2코인에서 4코인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근데 1코인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문서 중요도에 따라서 뭐 그걸 살리고 말고는 있는데 내가 예전에 형도 알잖아. 내가 컴퓨터 쪽을 잠깐 했었었던 거. 그때 이제 램손웨어를 조금 많이 보기도 했고 풀어보기도 많이 했는데 뭐 솔직히 뭐 T가 내가 한 10개 풀었을 때 하나 나올까 말까? 거의 진짜 확률은 많이 났단 말이야 목티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비트코인 시세가 처음에 완전하게 증폭됐다가 나중에 나라에서 뭐 그거 세금으로 전환시키고
지금 이번에 실제로 뉴스 뜬 것 중에 재산 압류에도 비트코인 재산까지 압류됐잖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재산으로 잡히니까 사실은 원래 범죄에 활용됐던 게 이제 재산으로도 잡히고 하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마씩 조금씩 넣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내 주위에도 있고 사실은. 야, 그래갖고 그때 음, 야 중학교 때 그거 사놨어. 음, 뭐 알바 열심히 해갖고 그걸로 다 비트코인 샀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러겠지. 어머 저 집 아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알바해갖고 뭐 비트코인인가 뭐 비트인가 뭐 그거를 산다더라 그렇게. 아우 저 집 아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라 그래. 그러겠지. 그렇지. 10년 후에 봅시다. 아니 10년 후에 보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한국에 없을 것 같아. 10년 후에 보면은 이제 이 아파트 주인이 그때 그 개래매 이 아파트 돈이 다 제 거래매. 무조건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지네 아들한테 그러겠지. 야 너는 그때 쟤 그거 열심히 그렇게 살 때 니도 하나 사놓지. 닌 뭐 했냐고 이제 그러겠지 이제. 이게 진짜 웃겨. 비트코인도 그렇고 요즘에 좀 한 번씩 주식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내가. 근데 주식은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도 형도 했었잖아 주식을. 형도 한 5, 600 정도 가지고 이렇게 굴렸거든? 근데 딱 그러더라고. 진짜 크게 한 사람이 그거 갖고 어디 가서 주식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는 뭐라 그랬는데? 용돈벌이? 그냥 용돈벌이라고.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 5억 가지고는 해야 된대. 그래야지 그게 투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몇백만 원, 뭐 한 1,000만 원, 돈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솔직히 없어져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오거나 그러진 않대. 그냥 에이 씨발 그냥 이러고 마는 거야. 그렇지. 근데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5억을 가지고 뭔가를 살 때, 어느 회사 주식을 살 때 되게 신중해진대. 그렇지. 일단 되게 신중해지고 그 5억이라는 돈을 내가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한 군데에 투자를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나 자신으로도 되게 신중해지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데 뭐 그렇지. 진짜 뭐 확 뛰었다가 확 터졌다가 그러는 별로 동요가 안 된대. 5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면은. 네,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형한테 내 주식 한다 하면서 주식 해보고 싶다고 좀 막 소개시켜달라 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그냥 돈도 아니었네. 그냥.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얼마 가지고 갈 건데? 얼마 가지고 갈 건데? 나도 형이랑 똑같이 생각했지. 그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마. 그거 통장에 넣어놔.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궁금해요. 그렇지. 계속 봐. 계속 봐. 일도 안 해. 계속 봐. 근데 그거 올라봤자 몇천 원? 10,000원, 20,000원 하루에 그거 버는 거야. 그러니 그냥 차라리 그거 그냥 은행에다가 묻어두고 일을 열심히 해. 일하는데 돈 안 들잖아. 그렇지. 근데 주식은 따야 돈이야. 올라야 돈이야. 떨어지면은 그거 나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도 일당도 안 나온 거야. 돈 그렇지. 내고 본 거야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수익이 나야지 뭐 자기 그치. 일당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내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 진짜 네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예전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적금처럼 그냥 요번 달 월급에서 뭐 얼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적금처럼 그냥 오르건 떨어지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사는 거야. 한 달에 한 주씩.
계속 사는 거야 그냥. 그냥 암묵적으로 혼자. 그냥 그래서- 혼자 내가 적금 넣는데 통장에다 안 넣고 그냥 주식으로 한 주씩 한 주씩 한 주씩 사는 거야 그냥. 그것도 괜찮지. 어차피 뭐 신경 안 쓴다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봐. 장기적으로. 아 근데 요즘에 적금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도 많지. 이제 보험 쪽으로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뭐 적금 형식으로 학자금 이제 애들이 학자금 대출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일부러 이제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자녀가 한 20살에서 22살 때 해약을 했을 때 조금 만기 환급률이 좀 높은 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야 엉덩이 뜨겁지. 음. 보일러를 까먹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축 넣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요즘에. 미리미리 그냥 준비하는. 야, 저 예전이 좋았는데. 예전에 음. 내가 어떻게 인터넷을 하다가 음. 포스터 같은 걸 봤는데 음. 연 이자가 25%야. 아 옛날에. 연 이자가 25%야. 아.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음. 태어날 때 10만 원 넣어놓으면은 음. 애가 20살 되면은 대학 학자금이 된다. 변동금리로 아니면 그냥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 계산했겠지. 와 거의 그냥 유치 기간 자체가 20년이잖아. 그렇지. 연 25% 복리로만 계산해봐. 단리로 계산하면 별로 안 되겠지. 근데 복리로 계속 계산해봐.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진짜 그냥 10만 원 하나 넣어놨었지 야, 않을까.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내가 본 게 10만 원인가 얼마 넣어놓으니까 음. 나중에 20살 돼서 대학 가려고 할 때 310만 원인가? 300인가 400인가가 돼 있더라고. 야 근데 그 10만 원 넣어놓고 그냥 기다렸을 때 아니야. 그렇지. 계속 넣으면은 근데 이게 저축이라는 게 솔직히 나는 그 저축이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나이가 나는 군대를 좀 많이 빨리 갔다 왔잖아. 그치 빨리 갔지 진짜. 너무 빨리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군대 얘기하고 입대 있어. 애기 아? 나 듣고 있어. 군대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말을 하더라고 내한테 저축할 생각이 없냐고. 근데 뭐 저축도 좋은데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사실은 저축을 안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쪽 이제 금융사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런 쪽으로 지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야 솔직히 뭐 저축에 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릴 때 내가 개인적으로 저축 들어놓은 거 빼고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 근데 20살 때의 뭐 금리랑 내가 30살 때 금리랑 다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하면 좀 일본어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잘 나와요. 보통 보면 한 1, 2, 3? 2, 3도 안 나온다 솔직히 적금 맞잖아. 그런 거 보고 할 때 조금 그나마 일찍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10만 원 넣어놨는데 만약에 진짜 24%로 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갈 때 1천만 원이 2천만 원 만들어진다라 뭐가 다른 게 있겠노. 어릴 때 빨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요즘에는 조금 그래서 최대한 나중에 뭔가 해지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금리를 제일 많이 보지. 솔직히 얼마를 저축한다기보다는 금리 그냥. 야 근데 내가 뭐 네가 음. 금융권에 있긴 하지만 은행 쪽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야 궁금한 게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다가 지네들이 뭐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뭐 기본으로 몇 프로 붙이고 뭐 신용등급 되거나 뭐 그거에다가 그러면은 또 0. 몇 프로 붙이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금리를 결정을 하잖아. 뭐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따라가고 뭐 그런데
예대금리는 음. 왜 안 올라? 솔직히 하게 나도 그거까지는 이게 야. 금리가 존나 웃긴 게 이자는 꼬박꼬박 올라. 음. 기준금리가 안 올라도 오르는데 그렇죠. 예대금리는 항상 그대로야. 나도 이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고는 들고 싶은데 파고들기가 힘들지. 왜냐면은 내가 완전히 은행사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KB 손해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KB 국민은행의 자회사잖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완전히 은행권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줬을 것 같은데 내가 은행권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아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아마 은행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을 다 들잖아요. 근데 그게 보험회사마다 금액이 많이 다르더라고. 이게 어떤 데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항상 다 알아보고 최저가로 드니까 다이렉트로. 뭐 다이렉트건 아니건 이제 난 견적 다 넣어보고 음. 가장 싼 데로 들거든. 한 110 정도? 110이 내 최저가였어. 근데 어떤 데 견적 나온 거 보면은 뭐 180, 190 막 이렇게 나와. 아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정말 막 그런 데 있잖아. 이상한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 그런 데 있잖아. 뭐 스카이 보험 막 이런 데. 막 이상한 보험이야.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게 보험료가 측정되는 게 일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의무보험이잖아. 그게 이거는 네가 잘 알겠다. 보험 쪽이니까. 자동차잖아. 보험료가 측정되는 거는 그냥 일반 우리 손해보험이나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일단은 나이,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성별 이 세 가지로 본단 말이야. 제일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유병력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낮아지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적용료율이 따로 있어 회사마다. 그 다음에 회사마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동부 쪽인가 거기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 내가 사고가 만약에 한 번 났고 형이 한 번 사고 났잖아. 똑같이 할증료는 똑같아. 200만 원. 대물 200으로 다 잡아놓고 대인 무제한 다 똑같이 다 했을 때 그때 우리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용률이랑 이쪽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용률이랑 그런 거는 다른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뭐 금액대도 틀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연도에 얼마나 사고율이나 이 나이의 사고율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는 분들도 있지만은 설계사를 끼고 이제 직접 뭐 한 회사만 이렇게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는 또 설계사분들이 또 수수료도 갖고 갈 거고. 수수료보다는 솔직히 수수료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설계사를 했을 때 형이 이때까지 설계사랑 만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뭐 문제점을 설계사한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바로 이거 지금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됐다. 사고천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 만약에 물어보면 또 설계사는 보상과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좀 사례긴 사례인데 원래 상대방 차가 6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차가 4가 나왔었어. 근데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사람이 시선에 따라서 블랙박스 보는 이제 관점이랑 어디 보는 관점이랑 다 다르놨는데 타회사에서 그거를 잘못 봐가지고 6대4가 나왔어. 근데 실제로 6대4면은 60% 40% 이제 보상 자체가 좀 틀려지잖아. 근데 그거를 설계사가 그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지금 각도랑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올렸더니 7대3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많이 차이는 나지. 그 다음에 설계사를 낀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도 아니고 다이렉트랑 비슷한 경우도 있다 그거는. 그 연도에 뭐 사고율이나 그 나이대 사고율이나 그런 거를 다 회사에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은 그 음. 비싸게 음. 측정하는 보험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러면은 걔네들은 음. 이게 분명히 걔네들도 알 거란 말이지. 음. 다른 보험회사들은 자기보다 똑같은 조건으로 더 보험료가 싸다. 그렇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싼 데로 들라 그러지 비싼 데로 들라 그러진 않잖아. 어차피 소멸성이니까. 그럼 걔네들은 굳이 그렇게 높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나? 자기네들 서비스 차이? 그냥 서비스 차이?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뭐 1년에 60만 원 음. 차이가 나면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 솔직히 많이 똑같은 차이는 나지. 조건에서. 그러면 뭐 걔네들이 레카차를 보내줄 때 뭐 음. 황금 레카차를 보내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도 한데. 뭐 페라리 레카차를 뭐 음. 렌트카 할 때 뭐 페라리 빌려줄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럴 거 아니야. 네. 금액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안에 있는 담보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는지 똑같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왜 이만큼 비싼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도 뭐 지금 내가 사고 난 적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230만 원 나왔어. 내가 나이가 지금 낮으니까 230만 원 나왔는데 뭐 또 다른 데서는 220만 원, 또 우리 회사는 뭐 210만 원, 뭐 또 다른 회사에서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틀린데 어떻게 조건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연도에 내 나이 또래 사고율이 얼만큼 많이 나는지 그 회사에서 그런 거 이게 측정하는 거는 윗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솔직하게 뭐 이렇다 이렇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근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특약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거는 조금 있었던 게 다른 회사에서는 23살 특약이 있는데 뭐 다른 회사는 23살 특약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특약에 따라서 솔직하게 뭐 금액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연도나 작년에나 그 연도에 따라서 사고율 가장 큰 거지. 이게 사고율에 따라서 그다음 본인의 사고율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출이나 보험 쪽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청년 대출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어느 은행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어느 기관을 찾아가거나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이면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거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줘. 일단은 어느 은행이라고는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그 대출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니까 우리 지금 KB 국민은행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은행으로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웬만하면 은행에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니까 일단은 은행 가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거를 구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일단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1억까지 그 전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똑같이 비례해서 똑같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9,400만 원이면 9,400만 원 딱 이런 식으로 대신에 계약금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지 먼저. 그러면은 몇 프로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지? 이제 계약금 이외에 계약금이 5%, 5%만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100%. 완전히. 그러면 95%가 대출이 나온다는 그렇지 거네. 그렇지. 지금 내 친구가 그렇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친구는 조금 전시자금 좀 높게 해가지고 90만 원짜리 나갔던데 무난하게. 그러면 이자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친구가 1.5가 나왔어. 1.5. 은행 대출인데.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갖고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까지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국가에서 지원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해주는데 은행에서 그거를 돈을 이제 해주는 거지. 그치. 응.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고 음.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주는 거지. 그치. 근데 1.5%면 나도 솔직히 1.5%면 엄청 싼 거지. 아니, 나도 솔직히 좀 많이 하고는 싶은데 난 청년이 아니더라고. 나는 청년이 안 되더라고 신기하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내가 이런 조건이다.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뭐 직장을 얼마나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용등 뭐 그런 거 간략하게. 최소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알고 있고 최소 내가 7등급? 내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7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게 중소기업 기준에 보면은 뭐 법인 뭐 개인 그런 것도 다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업체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보면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중기업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기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랑 일단 신용등급도 말했고 중소기업 4대 보험, 4대 보험 중소기업 다니면서 4대 보험 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월급을 얼마를 받든지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이 최저시급이 있으니까 그 시급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거는 왜냐면 청년들이 뭐 들어가자마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삼성, LG가 아닌 이상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4, 5천엔 낼 수가 없잖아 솔직하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은행을 딱 가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걸 회사에다가 놔두고 왔어 깜빡하고 오늘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표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청년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진짜 딱 맞춰져 있는 뭐 설명서나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 아마 진짜 더 빠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나는 그거 보고 친구한테 설명 하나하나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친구도 이야기 듣고 이제 설명서 이거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찍어서 보내줬는데 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진짜 공부 못하는 애인데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딱 정리를 하면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4대 보험 들어져 있고 월급은 상관없고 신용등급은 7등급 이상. 그 다음에 아마 4대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가입 유지 기간이 몇 개월 이상 돼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있어? 기본 3개월. 기본 3개월? 기본 그럼 회사를 3개월 이상은 무조건 다녀야 된다는 그렇지. 다닌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신청 기준이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사람 이제 그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그 심사를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데 이제 통장 거래 내역 3개월치 월급 받은 내역. 월급 내역서를 이제 3개월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뭐 그 지역에 몇 개월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은 전혀 필요 없고. 그렇지. 그거는 솔직히 지역 대출이라고 따로 있잖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몇 년 동안 살면 이렇게 신용 대출로 해가지고 빌릴 수 있게끔 대구은행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사마다, 그 다음 각 지역 대표 은행사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청년 자금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다 보니까 KB국민은행에서 지금 그거를 정책을 내놓은 상태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을 거예요. 뭐 굳이 뭐 부담 가지시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은 꼭 뭐 대출을 해야 되나 보험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뭐 궁금한 거 뭐 대출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네, 청년중개사 TV 그거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은 정말 잘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디는 제가 밑에다가 놔두기로 하고 상담 잘 해주시고요. 네네네 알겠어요. 당연하죠. 네.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은 KB 손해보험 RF 지점 이거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제 지점은 대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본다면은 인사 한마디만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제가 유기견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유기견 봉사활동이라는 게 일단은 모임에서 하는 거고 럭피 월드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블로그도 이제 지금 제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경들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뭐 후원이나 이런 게 또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항상 24시간 보통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